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통일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스 인사이트의 강혜윤입니다. 오늘 통일 현장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앱이죠. 북한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일의 뿌리에서는 늘 우리의 속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리의 주식이자 한민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밥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바야흐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대. 하지만 유난히 찾기 어려운 음식점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음식점인데요. 그런데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애플리케이션. 다 함께 통일의 맛 한번 보시겠어요? 서울에 있는 한 북한 음식 전문점. 점심시간을 앞두고 직원들이 음식 준비에 한창입니다. 북한 지역의 음식들은 재료를 아끼지 않고 푸짐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역의 음식들은 다른 지역 음식보다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6.25 때 이렇게 넘어오신 그 실향민 분들이나 그 자제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손님들이 또 많이 오세요. 되게 60대의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북한 음식점을 알리기 쉬운 그런 앱이 나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앱 같은 거는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그 핸드폰을 사용하시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북한 음식점을 소개하는 앱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주소 그리고 메뉴뿐만 아니라 특징까지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수소문 끝에 도착한 곳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일의 맛 앱 개발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일의 맛 앱 개발자 곽준혁입니다. 남북 통일 전도사 곽준혁 학생을 소개합니다. 준혁 군은 현재 대학교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인데요.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는 고3 학생이 북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식당에서 일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을 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워낙 배달이나 이렇게 막 식당 소개하는 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탈북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적용시키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앱을 계획하게 됐어요. 사실 준혁 군이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포럼에 갔다 오면서 다른 나라 학생들이 이제 남북한 문제나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게 되면서 그들이 우리랑 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통일의 주역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한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통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 그 생각은 탈북민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렇게 모금 활동도 하고 그 봉사활동을 할 때 더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탈북 청소년들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런 탈북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도 방문하고 그랬던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여름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다 활동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려는데 거기 있는 학생이 6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저한테 언제 또 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봉사활동을 이렇게 그냥 도와주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냥 그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준혁 군이 북한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모여 동아리도 만들어졌는데요. 웨이브라는 이름의 동아리, 북한 전문 웹진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단순히 한국을 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하자고 해서 그때도 제가 북한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웨이브 신문이 만들어진 건데, 좀 통일의 물결이나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전파하자는 그런 이미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혁 군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웨이브 활동. 현재는 7개 학교에 7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뉴스를 볼 때는 집중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이지만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만큼은 장난기 어린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요.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열중해서 하고 막 이렇게 막 애들이랑 장난스럽게 보다 사실 조용하게 자기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 친해지면 되게 장난을 되게 잘 쳐요. 되게 자기 할 일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 준혁 군은 앞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온 오랜 꿈을 위해서라는데요. 학우민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돼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장기적인 목표는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미국 가게 되면 뭐 경영 쪽 공부든 그다음에 이런 기술 쪽 공부든 그런 공부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게 목표예요. 다가올 통일의 주역은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곽준혁 군. 지금의 건강한 마음가짐이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의 또 하나의 불씨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운동회나 체육대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줄다리기. 다 같이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원을 그려가며 춤을 추는 강강술래. 흥겨운 자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전통 풍물놀이, 농악. 여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줄다리기는 승패에 따라 한 해 농사의 기륭을 점쳤고, 강강술래는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민속놀이, 농악은 농사의 고단함을 잇고 흥을 돋우기 위해 악기를 연주하던 것으로, 이 모두 풍작을 기원하는 데서 시작한 놀이인데,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우리 민족의 밥에 대해 알아본다. 올해도 풍년이다. 넘실거리는 황금들판, 누렇게 익어 고개를 떨군 벼의 물결은 보는 이들을 절로 흐뭇하게 만든다. 올 한 해도 헛되지 않았구나. 농부의 땀방울이 그대로 담긴 수확물, 바로 쌀이다. 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기도 이천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며 쌀 문화축제를 연다. 갓 걷어들인 쌀을 가마솥에 앉혀 다 함께 먹는 흰쌀밥. 밥맛이 꿀맛이다. 세종대왕의 손자인 성종이 세종릉의 성묘로 갔다가 비를 만나서 그때 잠시 이천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이천쌀로 밥을 맛있게 해드렸는데 드셔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그 이후로는 우리 임금님께 진상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이천쌀을 똑같은 품종을 심더라도 타 지역에서 재배했을 때보다 훨씬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절의 기온차가 크고 밤낮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결실과 품질이 우수하고 결실기에 이르러서는 일조량이 높기 때문에 벼의 농사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로 윤기나는 흰쌀밥.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밥이고, 식사하자는 말은 밥 먹자, 상차림은 밥상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쌀밥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산모가 맨 첫 술을 먹는 게 흰쌀밥과 미역국이고요. 또 예전에 우리 흥부전을 보면 흥부전에서도 가장 먼저 박에서 나온 게 뭡니까? 기아집도 아니고 금보화도 아닙니다. 흰쌀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흰쌀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건 청동기 시대로 추정된다. 통일 신라 시대에는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하지만 쌀이 주식으로 자리 잡은 건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인데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했던 세종대왕이 농사 짓는 방법을 촉망라한 농사직서를 편찬하면서부터 쌀은 비로소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흰쌀밥은 부자나 양반의 상징이었으며 일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날에 먹는 특식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쌀 수탈, 광복 후에는 악몽 같은 보릿고개를 겪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고 1970년대 들어 비로소 원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80년대 이후 식량난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다. 북한 사람들도 주식으로 쌀밥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흰 쌀밥을 먹는 계층과 옥수수 쌀로 지은 강냉이밥을 먹는 계층이 구분되는데요. 국가 배급이 정상화되던 시기에는 평양과 지방, 간부와 일반 주민, 그리고 경제적 토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흰 쌀과 옥수수 쌀을 몇 대 몇으로 섞어 먹느냐가 생활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북한 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옥수수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하여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랜 식량난으로 인해 쌀이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쌀 가격이 물가의 척도라고 하는데 현재 북한의 시장에서 쌀 1kg당 가격은 북한 원화로 4,500원 내지는 5,000원 정도 하는데요. 만약 그 해에 풍년이 들었거나 혹은 대북 식량 지원에 의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공급량이 증가하면 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다른 상품의 가격 저하도 유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시장에서 상거래를 할 때 텔레비전 수상기를 사고 싶은데 현금이 없으면 그 가격만큼 쌀을 대체하여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밥상은 생존과 힘, 일과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밥을 먹는다는 건 아주 단순한 행위지만 우리 민족에겐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모여 넉넉하게 밥 한 끼 먹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피스 인사이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